자, 집합의 연산 강의를 좀 이어가겠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특별하게 약수하고 이제 배수 집합의 어떤 관계성, 연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1번부터가 이제 약수, 배수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482번으로 설명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82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AK라고 하는 이 집합의 뜻을 K의 배수 집합을 그냥 AK라고 표현을 하겠답니다. AK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2라고 하는 것은 2의 배수 집합이니까 원소 나열법을 표현해보면 그냥 한글로 쓸게요. A2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의 배수겠고요. 그 다음에 A3이라고 하는 것은 3의 배수일 겁니다. 3의 배수. 그 다음에 뭐 A4라고 하는 것은 4의 배수 집합이겠고요. 그 다음에 A6이라고 하는 것은 6의 배수 집합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집합 어떤 크기를 보자면 A2라는 집합과 A4라는 집합에서 A2는 2의 배수니까요. 2, 4, 6, 8, 10 이렇게 써지는 집합이고요. A4는 4, 8, 12, 16 이렇게 써지는 집합이니까 이 4의 배수, 이 A4라고 하는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A2에도 다 들어가죠. 따라서 A2하고 A4에서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함관계가. 여기서 배수 집합에서는 이 글씨가 작을수록 어떻게 이 글씨가 작다는 얘기는 이 숫자가 좀 촘촘하게 이렇게 배열된다는 뜻이에요. A4라고 하는 것은 좀 듬성 나타나는 집합이니까 포함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작은 글씨 집합이 더 큰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예를 들면 A3하고 예를 들어서 뭐 12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있으면 A3은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이렇게 가고요. A10이라고 하는 건 12, 24, 36 이렇게 가니까 12도 3의 배수 안에 들어가고 24도 3의 배수 안에 들어가고 36도 3의 배수 안에 들어가니까 이 A3이 A12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A3하고 A5는 이 숫자가 작긴 하지만 이 포함관계가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3, 6, 9, 12고 얘는 5, 10, 15, 20이니까 이 15 같은 것은 들어가지만 5나 10이나 다른 원소는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포함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기를 해석해보면 기억보기에서 A2하고 A3하고 얘는 지금 포함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포함관계가 있지는 않는데 얘랑의 공통 부분을 찾아보면 A6하고 같을까 다를까를 좀 판단하랍니다. 자 그러면 얘를 A2로 해석해보면 2, 4, 6, 8, 10, 12, 14 해서 2의 배수고요. A3이라고 하는 것은 3, 6, 9, 12, 15, 18 이렇게 가니까 3의 배수입니다. 자 A2하고 A3의 공통 부분 찾아야 돼요. 즉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자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예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바로 공통의 원소는 6, 12, 18 같은 이 6의 배수가 공통의 모양새로 표현이 될 겁니다. 즉 이때 이 배수나 약수 집합에서는 이 교집합 해석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그냥 한글 그대로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2의 배수와 3의 배수 결국 공배수 찾으면 됩니다. 2와 3의 공배수가 결국 6의 배수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A2, A3의 교집합은 A6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A5 교집합 A12라고 한다면 5의 배수이면서 12의 배수니까 결국은 얘는 60의 배수가 되겠죠. 60의 배수. 따라서 A60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더. A4 교집합 A6이라고 한다면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 즉 4와 6의 공배수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4와 6의 공배수 찾아보면 2, 2는 4, 2, 3, 6에서 이 다 곱한 값은 최소 공배수니까 결국은 12가 최소 공배수로 나타나게 되겠고 결국 얘는 12의 배수이면서 A1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니은 보기. 자 니은 보기는 A2하고 A4하고의 합집합이라는 합집합. 자 합집합은 해석이 조금 용이하지 못해요. 합집합은. 왜냐면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을 다 그냥 모아둔 거니까 특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까요? 안경 쓴 남학생과 안경 쓴 여학생을 다 모아두고 거기에서
공통의 특징을 갖는, 즉 안경 쓴 사람만 모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얘를 어떤 남학생이 있는데, 어떤 남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남학생들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때 어떤 친구는 안경을 쓰고 있고, 어떤 친구는 안경을 안 쓰고 있는 친구가 있었다고 칩시다. 남학생. 그 다음에 어떠한 여학생도 있어서, 잠깐 이렇게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이 어떤 여학생들도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친구는 안경을 안 썼고요. 어떤 친구는 안경을 썼다고 칩시다. 그럼 이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중에서 공통으로 동시에 안경을 쓰고 있는 특징을 갖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을 모아두면 이 특징 자체가 공통으로 다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게 이 공통의 어떤 원소를 판단하는 데는 부담이 좀 덜할 거예요. 뭐 아니면 뭐 다른 예로 뭐 어떤 그 놀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놀이가 있을 겁니다. 어떠한 A팀과 B팀이 있는데 A팀과 B팀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회자가 초록색 옷 입은 사람 나오세요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쏙쏙쏙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사람을 나오라고 한다면 좀 그 확실하게 지금 이 동시 이 공통 부분을 표현하는 이 집합은 좀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는데 이 합집합은 그냥 이 사람도 모이고 저 사람도 모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어디까지 그냥 다 모인 집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하나의 특징을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어떤 집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합 연산.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서는 A2하고 A4에서는 분명히 포함 관계가 있죠. A2가 A4를 다 포함하죠. 따라서 이때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더 큰 집합 체제라고 했으니까 A2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집합을 했던 내용 A하고 B하고 합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A하고 B에 포함 관계가 있다는 뜻이었죠. A가 합집합이 큰 집합인가? 큰 집합은 A라는 뜻입니다. 즉 A가 B를 포함해 A가 큰 집합이었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했어요. 이런 관계가. 즉 얘가 큰 집합, 얘와 얘에서 얘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얘가 큰 집합이다 보니까 결국은 A2로 표현이 된 겁니다. A2로. 그 다음에 이제 디귿보기 보면은 A3 교집합, A4 합집합, A6 얘를 정리했을 때 A9가 나올까요? A6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좀 유념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합의 연산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용하는 어떤 법칙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A4하고 A6이 지금 합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합집합. A4하고 A6이 어떤 특정한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한 방에 쓸 수 있을 겁니다. A4하고 A6이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예를 들자면 A4하고 A8에서는 누가 큰 집합이에요? A4가 큰 집합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합집합을 하고 한다면 얘는 그냥 A4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A4와 A6을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얼마라고 표현할 수 없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집합은 이제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연산 법칙을 임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분배 법칙이라고 해서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칙 연산에서 A, B 더하기 C 이런 걸로 나왔을 때, 즉 A 곱하기죠.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나왔을 때 이 A 곱하기 값이 가로 아래의 각 항에 분배되어지면서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법칙을 보고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집합에서도 A 합집합, 교집합 분배할까요?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마치 곱셈, 얘가 마치 덧셈 또는 뺀셈처럼 얘가 각각의 괄호의 항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각각의 집합에 이렇게 분배가 되더래요. 분배가. 즉 그러면 얘는 A 교집합 B가 연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C가 연산이 되고 그놈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가능해진답니다. 마찬가지로 합집합, 교집합이 나와서도 동일하게 얘가 분배가 되어지기를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법칙입니다. 차집합은 안 돼요. 요렇게 들어가면서 결국 얘는 A 합집합 B 연산하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C 연산해서 교집합 연산을 해도 좋답니다.
이렇게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분배 법칙. 또 하나의 법칙이 우리가 실수 연산에서 연산 법칙 하나가 바로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 뭐냐면 A 더하기 B나 A 곱하기 B에서 이 두 개를 교환해도 상관이 없는 법칙으로 교환 법칙을 하죠. 그런 것처럼 집합에서도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 바꿔서도 특별하게 상관이 없다. 교집합도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를 바꿔서도 상관이 없죠. 대신 차집합은 아닙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 분배 법칙과 교환 법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 왜 이 합집합이 부담스러우니까 이 합집합이 한꺼번에 표현이 안 되니까 얘를 한번 분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배. 그러면 여기다가도 그럼 얘는 A3 교집합 A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A3 교집합 A6이 되면서 이제는 교집합 해석은 아까 말했다시피 부담이 좀 덜한다고 했죠. 자,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즉 3과 4의 공배수 집합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A10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배수, 즉 6의 배수죠. 또는 3과 6의 배수는 포함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큰 집합이에요? A3이 큰 집합이죠. 근데 여기서는 교집합하라고 했으니까 작은 집합, A6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A12하고 A6으로 표현되어 있고 아직 합집합이라고 하는 부담이 남아있긴 하지만 다행히도 이 두 개는 포함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큰 집합입니까? A6이 큰 집합이죠. 따라서 이 결과는 최종적으로 A6으로 나올 수 있는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486번을 보면 486번 486번에 100 이하 자연수, 100 이하 자연수를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K대수 집합 동일하게 지금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A2 교집합 A3, A4 요놈의 원소의 개수를 지금 찾아내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합집합 연산이 원래는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 괄호 연산이니까. 그런데 A3과 A4의 포함관계가 없으니까 합집합은 우리가 한꺼번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쓸 생각이에요. A2의 교집합을 각각의 괄호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A2 교집합 A3 그 다음에 A2 교집합 A4 그리고 합집합 연산을 해주면 될 거예요. A2, A3의 교집합은 A6이고요. A2, A4의 교집합은 A4가 되겠죠. 따라 최종 이렇게 됩니다. 요놈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라는 표현 우리가 썼으니까 선생님이 그 기호 좀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다음 그 유형에 이어질 어떤 내용 중에 이 원소의 개수 세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일단 좀 간략하게 간단한 내용만이라도 전달해 드릴게요. 이것은 A의 6과 A4의 합집합이다 보니 얘를 한꺼번에 표현을 할 수가 없죠. 합집합이라서 포함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세기 위해서 얘는 한글로 써볼게요. 6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의 개수를 세라는 뜻이에요. 6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그럼 쭉 나열을 넣고 6의 배수하고 4의 배수 골라내면 될 텐데 그냥 6의 배수만 골라내겠습니다. 6의 배수 몇 개입니까? 6의 배수 100 이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는 총 몇 개죠? 6의 배수는 16개가 되나요? 16개. 그 다음에 4의 배수 4의 배수 지금 25개가 되네요. 100의 자연수 중에서. 그래서 6의 배수 셌고 4의 배수 셌으니까 41개다라고 해서 답을 내릴 텐데 6의 배수, 4의 배수 세면서 두 번 세진 게 있어요. 두 번 세진 게. 그게 바로 12의 배수. 12의 배수는 지금 두 번이나 세졌어요. 왜냐면 6의 배수 하면서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10이나 12, 24, 36 같은 수는 6의 배수 하면서도 이렇게 카운트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의 배수 카운트하라고 했을 때 또 카운트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즉 6과 4의 공배수, 즉 12의 배수는 두 번이나 카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의 배수는 몇 개인가요? 8개인가요? 12의 배수 8개는 한 번은 제외를 시켜야 될 겁니다. 이걸 이제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결국은 총 16개 셌고요. 6의 배수, 4의 배수 25개 세서 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의 배수는 두 번이나 세졌어. 즉 8개. 이 8개는 한 번은 빼줘야 됩니다. 두 번이나 세졌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지금 원소의 개수 세는 문제였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90번에 보면 마찬가지로 대수의 집합입니다. A, 6, 교집합, A, 8, A, 12. A, M으로 지금 간단히 한번 해보랍니다. 간단히. 같은 원리니까. 자, 얘의 합집합이 포함 관계에서는 땡큐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분배하겠습니다. A, 6, 교집합, A, 8. 합집합. A, 6, 교집합, A, 12. 그러다 보니 얘는 6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 6과 8의 공배수입니다. 따라서 24의 배수네요. A24. 합집합. 6의 배수와 12의 공배수. A12가 되네요. A12. 그래서 A24와 A12의 이제 합집합이니까 합집합은 포함 관계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이건 한꺼번에 표현 못합니다. 다행히도 12의 배수가 24의 배수를 모두 포함하죠. 따라서 합집합이니까 큰 집합을 써야 되겠네요. 따라서 A10이라고 하면서 이 ML 값이 10이라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92번에 보면 A12 합집합 A30 교집합 A30 합집합 A15 얘를 지금 간단히 하래요. 그러면 원래의 순서대로 이 괄호 안을 간단히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12하고 12의 배수, 30의 배수의 합집합이야. 포함 관계가 없어. 그럼 더 이상 이건 간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 대기.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에서 A30과 A15에서 포함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합집합은 한꺼번에 A 무엇이라고요? A35인가요? 큰 집합이니까 A15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행히도. 자, 그러면 A12 합집합 A30 교집합 A1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더 간단히 해야 되니까 선생님 아까 이제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를 좀 순서를 바꿔서 써볼게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분배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앞에 이렇게 있어도 분배가 이렇게 되듯이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뒤에 있어도 이게 이렇게 분배되잖아요. 그죠? 그럼 모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교집합을 앞에다 분배하고 뒤에다 분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배할 수 있었을 때 분배의 특징은 A 합집합, B 교집합 C에서 얘의 연산 기호가 서로 달랐을 때예요. 연산이 서로 달랐을 때. 합집합, 교집합 또는 교집합, 합집합에서 우리가 분배하는 것이 교집합인데 분배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합집합에서 분배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여기서 분배를 하게 되면 A12 교집합 A15가 되겠고 얘 뒤에다가 분배하면 A30 교집합 A15가 되면서 이 두 놈의 합집합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12하고 15의 공배수니까 최소 공배수 60인가요? 따라서 A60이 되겠고 30과 15의 공배수니까 이건 30의 배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A30. 그럼 최종 두 개 또 합집합인데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큰 집합 찾아야 되겠죠. 큰 집합은 A30이 되면서 얘는 우리가 A30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걸리는 것은 아까 여기에 이 합집합과 이 합집합 중에서 얘가 우연히 포함 관계가 생기다 보니 이 적용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가 A30인데 A10 8이었다 치면 여기도 포함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그러면 이 풀이를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보자면 여기서 보세요. A12 합집합 A30이고요. 교집합. 자, 얘 두 개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선생님 순서를 바꿔서 A15 합집합 A30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 합집합 A30 합집합 A30이 똑같이 이 두 개의 괄호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B 더하기 AB 더하기 CB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두 개의 항에서 두 개의 연산에서 이 곱하기 B 곱하기 B가 두 개가 동시에 있다 보니 얘를 역으로 분배해낼 수 있죠. 집어넣는 역의 과정. 다른 말로 분배법칙, 얘도 분배법칙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인수분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합집합 A30을 끄집어내면 뒤로 이제 끄집어내면 이렇게요. 합집합 A30을 끄집어내면 앞에 괄호에서 남아있는 것 A12 뒤에 괄호에서 남아있는 것 A15 그리고 중간 연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얘 연산과 얘 연산이 달랐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딥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부분이 A60이라고 표현이 되고 A30이라고 표현되면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서 역으로죠. 이 부분을 이제 끄집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훈련을 통하거나 문제를 접해보지 않는 이상 잘 보이진 않을 텐데,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관찰을 해주시면 집합을 조금 더 빨리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98번에 약수집합을 해야 돼요. 약수집합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이제 배수집합이 이제 주로 나오긴 하는데, (498번) 보면 이제는 AN이라고 했는데, AN을 간단하게 쓰면 N의 약수집합, 뭐 양수에서만 식할 겁니다. 자연스럽지만 약수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A 6이라고 하는 것은 A1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약수니까 얘는 2의 약수집합. 따라서 얘를 원소 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 배수집합은 계속 가다 보니 무한집합이에요. 그래서 원소 날법보다는 그냥 선생님 한글로만 썼는데, 약수집합은 딱 제한이 되죠. 유한계로. 따라서 유한집합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A2라고 하는 것은 2의 약수니까, 2의 약수집합이니까 2의 약수 갔으면 1, 2가 되겠고요. A3은 3의 약수집합이니까 1, 3이 되겠고요. A4는 4의 약수니까 1, 4, 2, 1, 2, 4가 되겠네요. A5는 5의 약수니까 1, 5가 되겠고요. A6은 6의 약수니까 1, 2, 3, 6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2라고 하는 것과 A8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크기를 한번 비교해요. 크기를. A2는 2의 약수니까 1, 2가 되겠고, A8은 8의 약수니까 1, 2, 4, 8이 되겠죠. 이때 약수집합에서는 이 숫자가 클수록 더 큰 원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함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원소가, 이 글씨가 클수록 더 큰 집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포함관계가 있으면. 따라서 A8이 A2를 다 포함할 수 있으니 두 놈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작은 집합 A2가 되겠고, 두 놈의 합집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큰 집합 구하라는 뜻이니까 A8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약수집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A24 합집합 A32 교집합 A24 합집합 A40. 자, 부담스럽게도 합집합이 먼저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합집합에서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함관계 있는 경우, 그런데 A2와 A8의 합집합 이렇게 나오면 2의 약수와 8의 약수를 다 모으면, 그러니까 2의 약수하고 8의 약수 중에서는 포함관계죠. A8이 더 큰 집합이에요. 따라서 얘는 우리 한꺼번에 A8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합집합은 포함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포함관계가 24의 약수와 32의 약수는 포함관계가 있지는 않죠. 24의 약수와 40의 약수는 포함관계가 있지가 않습니다. 교집합은 괜찮아요. A4와 A6의 교집합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4의 약수고요. 얘는 6의 약수라서 4의 약수와 6의 약수의 공통부분, 결국은 얘는 4와 6의 공약수입니다. 공약수. 그럼 우리가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되잖아요. 4하고 6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입니까? 2죠. 결국은 4와 6의 공약수는 2의 약수가 되면서 최대 공약수 2니까요. 그럼 얘는 한꺼번에 A2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교집합은 언제든지 한 모양새로 써질 수가 있어요. 배수나 약수나. 교집합이라고 했었으면. 근데 합집합이라서 이 합집합 해석도 안 되고 이 합집합 해석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에 선생님이 그 전문제 설명하면서 했다시피 특이하게도 이 A24 합집합, A24 합집합이 같은 모양이에요. 각각 향에 들어가 있어요.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얘는 교집합이고요. 따라서 A24를 끄집어내게 되면 A24의 합집합을 분배해내면 앞에서 남는 건 A30이고요. 뒤에서 남는 건 A40이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이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먼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32의 약수, 40의 약수, 32의 약수와 40의 약수의 공약수니까 결국 32와 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8인가요? 8, 4, 32, 8, 5, 40이니까 최대 공약수 8이네요. 따라서 32와 40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가 8이니까 결국 8의 약수라고 한꺼번에 표현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는 특이하게도 이 모양새 이제는 A24와 A8의 합집합인데 포함관계 있죠. 누가 더 큰 집합입니까? A8이 큰 집합이죠. A24가 더 큰 집합이죠. 24의 약수고 얘는 8의 약수니까. 24의 약수 안에 8의 약수가 다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는 큰 집합은 A24라고 간단히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99
9번을 보면 배수집합입니다. K 배수집합. 얘는 K의 배수집합. 자, 그런데 첫 번째 A4 교집합 A6을 간단히 하면은 이렇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8과 A12의 합집합이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때 이건 딱 등식이니까 A 값이 딱 하나 정해지겠죠. 자, 4와 6의 공배수니까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니까 결국은 4와 6의 공배수, 결국 12의 배수죠. 따라서 얘는 A12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 스몰 A 값은 12가 되겠네요. 자, 요거 교집합 해석하는 건 부담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합집합입니다. 이 합집합은 한꺼번에 포함관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표현이 될 텐데 포함관계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간단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를 나열해보면 얘는 8의 배수, 8의 배수고요. 그럼 여러분 12의 배수고요. 걔네들을 다 모아둘 겁니다. 그랬을 때 이 AK라고 하는 놈이 굉장히 큰 집합이라서 얘네들을 다 그냥 아울러야 된대요. 다 포함해야 된대요. 한꺼번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거니까 K값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K값이 만약 1이라고 한다면 K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얘는 1의 배수입니다. 1의 배수. 1의 배수는 어떻게 되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죠. 그럼 이 1의 배수는 8의 배수도 12의 배수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K값은 1이어도 좋습니다. K값은 1이어도. 그럼 만약에 K값이 여기가 2였다고 써봅시다. 2였다고 쳐보면 이 A2라고 하는 집합은 2의 배수니까 2의 배 4, 6, 8, 10, 12, 14 이렇게 되니까 결국 2의 배수야. 2의 배수도 8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몽땅 다 포함할 수 있죠. 따라서 K값 2도 가능할 겁니다. K값 2도 가능해요. 그럼 K값이 3이었다고 써봅시다. K값 3이라고 한다면 3, 6, 9, 12, 15, 18, 21 이렇게 가면서 이 집합 안에 8의 배수하고 12의 배수가 다 들어가나요? 12의 배수는 들어가죠. 12 여기 있을 테니까 24도 그 다음에 있을 테니까 얘는 다 아울릴 수 있지만 8의 배수죠. 8, 16, 8, 3, 24, 8, 5, 8, 4, 32 등등 중에서 특히 24 같은 경우 들어가겠지만 얘 8이나 16이나 32 같은 경우 이 3의 배수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A3 집합은 이 8의 배수하고 12의 배수를 다 아우르는 집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3은 아니겠네요. 그럼 4는요? 4는 12의 배수 다 포함하죠. 8의 배수도 다 포함하죠. 따라서 4는 가능할 겁니다. 5는요? 안 되겠죠. 6은 12의 배수 포함하지만 8의 배수 포함하지 않죠. 결국 여기에서 써질 수 있는 이 K값은 어떠한 내용으로 볼 수 있냐면 12의 배수와 8의 배수를 몽땅 아우를 수 있는 8의 배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8의 배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바로 A8과 A4와 A2와 A1이죠. 8의 배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얘보다 더 숫자가 커지면 A16은 더 등성 16, 32, 48 이렇게 되니까 8의 배수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12의 배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A12, 12의 배수. 그 다음에 A 얼마야? 6. 그 다음에 A3, A4, A3, A2, A1 이렇게 될 겁니다. A1이나 A2나 A3, A4, A6, A12. 선생님 지금 무엇을 써놨습니까? 결국은 이 12의 약수가 이 뒤에 조금만 넓게 써지죠. 즉 1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6의 배수, 10의 배수는 얘를 다 포함할 겁니다. 결국은 얘도 포함해야 되고 얘도 포함할 수 있는 모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놈. 그러한 K값은 바로 1의 배수, 그 다음에 2의 배수, 그 다음에 4의 배수. 이 세 개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K값이 가능한 수는 1과 2와 4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놈이라고 했으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12하고 4가 문제에서 찾고 싶은 A값, B값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00번에서 K배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K의 배수 집합입니다. 이때 AN이라고 하는 것이 A8 교집합 A의 24, 28 이렇게 나오는데 다행이지 이 부분이 교집합이라서 한꺼번에 해석이 되네요. 자, 8의 배수하고 28의 공배수니까 8하고 28의 최소 공배수 구해보면 4, 28, 4, 7, 28이니까 56이 되네요. 따라서 얘는 56의 배수, A의 56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등식이었다고 한다면 등호라고 한다면 N이 이제 56일 텐데 이제는 이 A의 56에 포함될 수 있는 놈을 찾아야 돼요. 자, 얘는 56의 배수입니다. 56의 배수. 얘는 N의 배수고요. 만약 N이 1이어버리면
한다면 오히려 이 A1이 훨씬 더 큰 집합이에요. 2대 배수니까. 2라고 한다면 A2가 A의 56을 오히려 포함해버릴 거예요. A2가 훨씬 더 큰 집합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AN이 A의 56에 포함이 되려면 얘가 얼마에서 돼? 56에 일단 56은 가능하죠. 같은 집합에서 포함한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56보다 더 큰 얼마? 112인가요? A 112 같은 경우는 112의 배수니까 112의 배수가 56의 배수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입니까? 결국은 얘가 써줄 수 있는 이 n은 56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면서도 56의 배수인 것. 그 다음에 얼마죠? 56 곱해서 168이 되겠나요? 이렇게 해서 이 n이 써질 수 있는 수는 56의 배수가 여기 조그만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 중에서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니까 바로 112가 살리려고 하는 얘네 값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 연산하는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배수하고 약수 부분에서 배수하고 약수 집합 중에서 선생님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의 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었는데 특히 분배법칙이요. 분배법칙 여러분들이 좀 관찰을 계속 잘 해주시면서 어려워도 자꾸 연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한 개의 연산, 대칭 차집합이라는 연산이 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강의 이어서 한 강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